들으신 곡 언더더시. 자, 우리나라도 저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 석유가 묻혀 있을 거란 가능성. 단지 가능성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건 자원 빈국으로서 겪은 오랜 서름 탓이기도 할 겁니다. 동해안 유정 관련 정부 발표 내용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에너지 전문가 차홍선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와,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난다. 사실이라면 온 국민이 기뻐할 일이죠. 정말 우리도 이제 산유국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원래 보면 이제 시추를 더 해보고 탐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140억 배럴이면은 앞에가 있는 게 중국, 네. 카타르, 우리 흔히들 보면 카타르하고 축구 경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석유 산유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카타르 다음에 15위 네. 석유 대국도 될 수도 있고 예. 우리 바로 뒤에 가보면 브라질도 산유국입니다. 페트로브라스라는 세계 최고의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의 석유 개발 기업도 있는데 그런 네.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카타르 다음에 이게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15위 네. 수준으로 140억 배럴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 근데 140억 배럴을 우리 지금 현재 환산하면은 1,465조 원입니다. 네. 지금 배럴당 80달러지 않습니까? 80달러고 환율 한 1,300원 하면 1,465조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탐사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뭐 탐사가 흔히들 보면 성공률이 지금 이제 20%니까 쭉 탐사하면서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는데 네. 우리가 큰 기대를 좀 가져도 좋겠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해 탐사라는 거는 2005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제 대통령이 이슈를 발표를 하면서 좀 놀란 분들이 많으세요. 이 프로젝트 진행 관련해서 전조 같은 건 없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석유공사가 그래도 동해 쪽 같은 경우는 27번이나 탐사를 했습니다. 네. 이미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탐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세계적인 탐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액트 지오사를 쓰면서 예. 이게 오히려 탐사에 대한 확률이 더 높아졌다. 가능성이 더 발견되면서 오히려 탐사라든지 시추를 해보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온 거고요. 뭐 지속적으로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액트 지오사, 그러니까 심해 평가 기관이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이게 비상장 기업이라 아직 알려지진 않은 회사인데 신뢰성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흔히들 보면은 그런 탐사 평가 기관 할 때 이제 CEO를 대표이사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이사가 보면은 그 엑슨모빌의 네. 이런 탐사 부문장 출신입니다. 지질 부문장 출신인데 엑슨모빌이 보면은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은 아람코입니다. 예. 2,500조 원 되는 기업이 아람코인데 엑슨모빌이 한 700조 원 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 700조 원 되는 기업에서 이런 탐사라든지 이런 쪽 개발 쪽을 네.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해 쪽에는 굉장히 그 권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예. 평가 기관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석유와 가스가 정확히 어디에 어느 정도 이제 묻혀져 있다는 거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위에가 8강구입니다. 8강구고 그 위에 밑에가 6강구인데 그러니까 8강구 한 군데, 네. 6강구 두 군데 이래 가지고 개발이 된 거고요. 예. 그 여기에 140억 배럴이 묻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고. 일일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편하시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앞에 있는 게 카타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카타르가 보면 한 200억 배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일산 한 200만 배럴 정도 생산하거든요. 하루에. 네. 그래서 보면 흔히들 하루에 보면 한 1억 배럴 정도 생산을 해요.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 2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한 2% 정도 예. 생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생산 정상적으로 된다면 한 150만 배럴 되지 않겠냐, 일산. 그러면 우리나라가 매일 수입하는 양이 300만 배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이제는 뭐 중동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안 받아와도 네. 안 사와도 그러니까 50%는 그러니까 석유 독립국이 되는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돈은 줘도 석유나 가스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옛날에 뭐 오일 쇼크도 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50% 정도는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네. 쓸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에너지 독립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드맵 잠깐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탐사와 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면 자 2024년, 2025년 탐사 시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공사 시작하고 2035년부터 상업 개발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좀 상업적 가치가 있는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탐사 시추를 봐야 그때 그렇죠.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시추공에 보면 한 개당 보면 1,000억 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1,460조 원이라고 그래도 5천억 정도는 들여야 되는 겁니다. 5천억 예. 정도 들여서 정말 시추공을 뚫어봐 가지고
정말 가능성이 있다, 더 높다 그러면 이제 시출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공사를 네.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한다면 한 7년 뒤에 상업 생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매장량도 중요하지만 이 광구의 위치라든지 또 지질에 따라서 생산 비용의 차이가 크잖아요. 예. 이번에 발견된 그 6광구, 8광구 저곳은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곳입니까? 지금 이제 보면 이게 보면 근해와 심해로 나눠지거든요. 말 그대로 근해는 비용이 좀 채굴 비용이 좀 낮습니다. 낮고 네. 심해는 채굴 비용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들 보면 석유를 찾아서 늘 심해로 가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평가 기간이 심해 평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근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제성은 아주 높을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네. 그것도 내년에 해봐 상반기 때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 매장량하고 실제 뽑아서 생산할 수 있는 그 채굴량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건데 예. 사실 그 한국석유공사 예. 최근 3년간의 해외 탐사 시추 성공률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거든요. 가능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그 보세요? 흔히들 보면은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냥 SK 이노베이션의 예를 들어볼게요. 민간 기업 이제 석유공사도 잘하고 있고 가스공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숫자가 이제 정확하게 집계가 되니까 보면은 연간 매출액이 한 2조 원 정도 하고 네.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달성합니다. 석유 개발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매장량 규모가 한 1,460조 원이지 않습니까? 2조 원 연간 2조 원을 하던 회사가 1,460조 원을 하는 3개사가 예. 붙어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는 있어 보이긴 해요. 경험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네. 볼 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흔히들 보면은 이게 평가계가 잘 나오게 되면은 이게 보면은 액트 지오사도 그렇지만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현재 이제 석유 쪽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갈되고 여러 가지 전기차에서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우디 유전이라든지 러시아 유전에서 이제 심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볼 때는 이게 포항 정도 앞바다에 근해면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걸 네.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렇게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그 지긋지긋한 수식어를 과연 뗄 수 있을지 앞으로 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